이뮤노믹과 LI 계약을 체결한 리니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에 마크가 있습니다. 셀 리니지라고 하면 세포의 계통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징그럽게 다 큰 성인이지만 처음 나라는 생명이 탄생했을 때는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세포 하나였습니다. 구분 없이 매끄럽던 이 세포 하나가 분화하면서 각각 장기가 되고 지금의 나라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몸에 심장과 위, 간, 폐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계통도를 보면 forgut이라는 세포의 다음 단계로 렁, 폐와 리버, 간 등으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니지는 혈통, 계통, 집안, 자손, 종족, 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자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포도 그렇습니다. for이라는 것은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gut이라는 건 소화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oregut은 내장 앞쪽을 말하는 겁니다. 폐와 간 이런 건 상단에 있죠. 소장과 대장과 비교하면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foregut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한국말로 앞전자를 써서 전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장이 있다면 그 다음 midgut도 있을 테고요. 역시 계통도에 적혀 있습니다. 리니지 홈페이지의 마크를 보면 가장 왼쪽 첫 세포에서 하나씩 오른쪽으로 계통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했는지 표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위키피디아에서 봤던 셀 리니지 세포 계통도를 가로로 눕힌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자사에 대한 소개가 있는 웹페이지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파란색의 세포에서 여러 장기세포로 바뀝니다. 간세포가 되기도 하고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수지상세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분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셀 리니지입니다. 세포치료제 회사는 세포를 이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세포를 환자에게 넣어주어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뮤노믹 홈페이지에서도 리니지 기업과 관련한 소개에서 트랜스플랜트, 이식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리니지란 회사는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 새로운 세포 이식을 개발하는 임상 단계의 세포치료제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뮤노믹이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뮤노믹은 리니지로부터 백 플랫폼을 LI한 이유를 헐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GBM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헐 박사는 오로지 GBM에 선택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필코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적응증으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GBM, 너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오로지 한 길만 고집하는 헐 박사입니다. 리니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무엇인가? 정구세포로부터 최종 분화된 산화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줄기세포의 느낌이 들죠? 줄기세포와 정구세포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가장 상단에 보라색 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시작되어 분화를 해나갑니다. 줄기세포 하나를 생성하기도 하고 정구세포 하나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늘색 정구세포가 생성됩니다. 정구세포는 다시 줄기세포로 분화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노란색 최종 분화된 세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랑 정구세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줄기세포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줄기세포가 보라색 줄기세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하늘색 정구세포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란색 세포가 됩니다. 줄기세포와 정구세포의 차이점은 줄기세포가 분화할 세포의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정구세포는 가능성이 더 작다는 겁니다. 즉 정구세포는 분화 능력이 줄기세포에 비해 극히 제한됩니다. 정구세포는 특정한 세포로만 분화하는 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구세포는 줄기세포에 비해 분화의 가능성이 닫힌 상태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열려있던 길이 보였던 줄기세포가 정구세포가 되면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겁니다. 줄기세포는 스템셀이라 부르고 정구세포는 프로제네럴 셀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지라는 회사는 바로 이 정구세포로부터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세포를 사람의 몸에 이식해서 망가진 부분을 대체하거나 지원해서 치료하는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닫혔다는 것을 영어로는 스페시픽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줄기세포에 비해 정구세포가 말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줄기세포는 무한정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구세포는 복제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멈춘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줄기세포나 정구세포나 비슷한 거구나 받아들이면 편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줄기세포, 정구세포를 거쳐 결국 최종적인 분화세포가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죠. 이 최종 분화세포는 당연히 줄기세포에서 시작된 겁니다. 계통도에서 거리는 줄기세포랑 가장 멀겠죠. 줄기세포는 시작이고 최종 분화세포는 끝이니까요. 최종 분화된 세포는 우리 몸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은 의사의 역할을 하고
경찰이 된 사람은 경찰의 역할을 하고 농부가 된 사람은 농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일을 합니다. 농부가 다시 아기로 돌아갔다가 변호사 되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자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분화세포는 아기 상태의 줄기세포에 비해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리니지는 전구세포를 가지고 최종 분화세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 세포치료를 시도하는 임상개발 기업입니다. 줄기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전구세포에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컨트롤하기에는 전구세포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 분화할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겠지만 전구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할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만들어낸 뒤 이식을 합니다. 리니지의 파이프라인은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2가지가 전부 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세포 대체 치료입니다. 세포를 이식해서 대체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를 대체하는 치료와 조금 다른 게 벡2라고 이번에 이뮤노믹이 LI 하려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세포 대체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암 면역 치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이죠. 그리고 벡2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임상 정보입니다. 최신 기술이다 보니 이번 임상 1상은 사람에게 처음 테스트되는 임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인상만 있었다는 말인데 동물 실험만 거쳐오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한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LI가 들어갔으니까 이뮤노믹은 나중에 개발이 진행된 다음 LI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효능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간 걸 겁니다. 그리고 헐 박사가 수지상세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테니 임상 1상이라 하더라도 분명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능성이 높은지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H텄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H텄이라는 단백질은 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특정한 타입의 단백질입니다. 정상세포, 일반세포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H텄을 타겟하면 암세포만 타겟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H텄 단백질을 타겟하는 게 벡2입니다. 그리고 H텄을 타겟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이뮤노믹이 리니지와 LI한 이유는 헐 박사가 밝혔습니다. 바로 GBM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GBM을 정복하는 한 길만 파는 헐 박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는 어떤 기업인가? 전구세포로 최종 분화세포를 만들어 치료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임상은 2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상 1상의 목적대로 안전성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백신이 효능을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백신이 작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수지상세포입니다. 이뮤노믹에서도 수지상세포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들이 T세포에게 집중할 때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면역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은 색다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면역에서 후천면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수지상세포가 합니다.